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찍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며칠 뒤에 보는 거죠. 자, 이 영상은 여러분이 5월 29일 금요일 5교시에 보게 될 영상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짚고 넘어갈 거고요. 이제 고3 학생들부터 이제 개학을 해서 오프라인 개학을 해서 지금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상태인데, 글쎄요, 코로나가 많이 진정됐길 바랍니다. 진정됐길 바랍니다. 정말. 그리고 여러분도 건강하게 하루하루 생활하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식단 작성의 실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오늘 배울 거로 바로 넘어갈 거예요. 자, 식단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느냐. 우선 식단 작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영양적인 요소인데,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한국인의 영양 섭취 기준이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식단을 작성할 때 가장 먼저 할 거는 권장 식사 패턴을 선택한다. 패턴은 여러분 페이지 50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표 중에서 여러분 나이에 맞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식사 패턴은 A타입과 B타입이 있다. 그래서 A타입은 소아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루 우유 2잔을 먹게 하는 기준의 식사 패턴이고, B타입은 저와 같은 성인을 기준으로 하루 우유 1잔을 기준으로 만든 식사 패턴이다. 그 기억하시면 되고요. 왜 그렇게 만들었냐 말씀드렸지만, 소아와 청소년은 키가 크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뼈가 크면 뼈가 자라면서 단단해져야 되니까 칼슘이 충분히 공급돼야 된다. 그래서 우유를 2잔씩을 권장한다. 하지만 성인은 이미 다 자란 상태이기 때문에 더 안 올라가요. 다 자란 상태이기 때문에 뼈라는 그 애들이 지금의 그 상태만 유지할 정도로 관리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칼슘 공급량은 이 정도면 된다. 그래서 A타입, B타입으로 나온다고 얘기를 했고요. A타입, B타입 선택을 하면 그 패턴, 그 나이와 권장 칼로리 그 밑으로 곡류는 몇 번, 단백질류는 몇 번, 유지류는 몇 번, 우유는 몇 번, 이렇게 식품 분별 1일 권장 횟수가 나옵니다. 그거를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면 그 횟수대로 메뉴를 결정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메뉴는 그러니까 곡류가 하루 3번이다. 그러면은 아침, 점심, 저녁을 그냥 밥, 이제 뭐라 할까요? 식사 막 준비하기 힘들면 그냥 밥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하루에 이제 유제품을 2번 먹어야 된다 하면은 그냥 우유 2번 주면 되고요. 아니면 우유하고 요구르트, 그 있잖아요, 떠먹는 요구르트요. 그냥 맛있는 요구르트 말고 떠먹는 요구르트, 이렇게 주면 되고요. 그리고 채소류를 7번 줘야 된다. 그럼 오이도 한번 해주고, 당근으로도 해보고, 버섯으로도 해보고, 기타 등등 횟수에 맞춰서 메뉴를 결정하면 된다. 근데 메뉴 구성이란 구체적인 메뉴, 그러니까 버섯이면 버섯, 쌀이면 쌀, 메뉴를 결정하고 그거에 따른 중량, 무게까지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메뉴 구성이다.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어렵진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식단을 이렇게 작성한다는 거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자,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그러니까 식단 작성의 실제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 이번 시간에 배울 건 여러분이 이제 식단을 작성을 하는데 그러니까 학교나 병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거 싹 지우고 다시 쓰고 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난 시간에 식단 작성의 이제 실제에서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어떻게 식단 작성해라. 그러면은 이번 시간은 식단을 실제로 작성을 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지금 교과서에서 짚고 있는 게, 왜 안 나오냐?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학교하고 병원이에요. 자, 그런데 그냥 제가 책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고객에 따라서 식단 작성을 고려해야 할 사항이 다르다. 급식 기관에 따라 식단 작성 방법도 다르다. 여기에는 학교 급식과 병원 급식의 식단 작성에 대해서 알아본다. 그렇게 아까 뭐랄까요? 기관에 따라서 그 식단 작성하는 방법과 그리고 작성을 고려해야 될 사항이 다르다. 이걸 말씀드리는 건데, 교과서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대상이 달라요, 대상이. 학교에서는 학생들, 여러분을 대상으로 밥을 주죠.
하지만 병원은 누구를 대상으로 주죠? 예, 환자를 대상으로 줘요. 환자 아닌 병원 직원들도 있겠지만 병원 직원들보다 더 많은 건 보통 이제 그 입원해 있는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식사를 제공하면은 완전 다른 거죠. 예, 완전 다른 겁니다. 대상이. 그런 걸 잘 알아야 되고, 지금 이 얘기는 단체급식 사업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이제 외식 사업 쪽에 있어서 여기서 얘기합니다. 음식을 판매하는 사업은 경쟁이 치열해서 유행이나 트렌드가 빠르게 바뀐다. 조금만 메뉴 개발에 소홀하면 경쟁에서 뒤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최신 유행과 트렌드를 확인해서 메뉴에 반영해야 된다. 나보다 훨씬 경쟁력 있는 업체를 미스터리 쇼핑을 하거나 직원들과 품평회를 통해 아이디어나 메뉴를 수정 보완해야 된다. 자, 지금 교과서에서 언급하는 거는 단체급식과 외식산업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자, 외식산업 중에서는 트렌드를 잘 쫓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제일 좋은 거는 경쟁 우위에 있는 업체에 가서 미스터리 쇼핑. 그러니까 뭐냐가 이거는 고객으로 가장에 들어가고 이제 쇼핑을 하는 건 미스터리 쇼핑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배울 점을 배워와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제가 이제 덧붙이는 이유는 그 모든 게 마찬가지라서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것도 백종원의 골목식당, 요즘엔 안 보지만 봤던 거를 말씀을 드리면,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여러분이 어떤 이제 사장님들이 자기네 운영하는 식당이 이제 거의 뭐 문 닫을 지경까지 가니까 살려주세요 하는 거, 도와주세요, 이런 프로그램인 거죠. 어떻게 보면 백종원이 가갖고 막 이렇게 해라 하는 그 이야기 중에 가장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네가 파는 메뉴를 팔고 있는 정말 장사 잘 되는 그 식당에 가서 먹어봐라. 그거를 맛보고 봐라. 이제 이게 가장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장님들이 다 가자. 뭐 어떤 업체에 가든지 가면은 먹어보고 메뉴표 보고 가격 보고, 이 가격에 이렇게 만드네. 주방에 슬금슬금 살피면서 저렇게 만드네. 서비스는 어떻게 하네. 이런 식으로 이제 경쟁력 있는 업체를 이제 체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 거와 비교해서 나는 여기에 비해서 이게 부족하니까 이렇게 바꿔야지. 이런 식이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인 게 이거는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수업과 그냥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뭐 꿈이 뭔지 모르겠고 여러분이 나중에 뭐 하고 싶은지 솔직히 전 몰라요. 전혀 모르는데, 하지만 여러분이 좋아하는 누군가는 있을 거예요. 뭐 연예인이 됐던 뭐 기업인이 됐던 누군가가 됐던, 내가 좋아한다기보다 존경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보통 존경하는 사람은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을 존경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사람과 닮고 싶으시면 그 사람이 했던 걸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뭔 얘기냐? 이거는 이제 여기 제가 책을 요즘에 자주 봐서 얘기하는 건데, 대부분의 어느 정도 위치에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분들은 다 책을 썼어요. 근데 책을 쓰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토해내가지고 거기서 추려서 글로써 남기는 거예요. 책은 대충 그냥 막말로 짓거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 다 고르고 골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걸 꺼내서. 그래서 책에 있는 지식이 참 좋은 건데, 여러분이 누군가를 닮고 싶다고 하면 그 사람이 따라온 행적을 따라가시는 게 그 사람을 닮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제가 이제 지금 교사라는 직업을 갖고서 이제 생활을 하지만, 이 교사라는 직업을 갖기 위한 그 방법을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어떻게 시험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시험을 보는 거고, 어디서 무슨 자료를 꺼내야 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냐 하면은, 제가 주방에서 이제 일하다가 그만둘 시기에 제 친구, 그러니까 동기인 여자 친구가 이제 임용 교사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잘 연락을 거의 안 하던 친구예요. 그냥 친하게 지냈지만 그렇게 뭐 많이 친하진 않은. 그래갖고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너무나도 직업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시기에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친구가 교사라는 직업을 딱 가졌다는 게.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했죠. 저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했을 때,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사람한테 직접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뭐 몇 년간 전화 한 번 안 했던 그 친구한테 바로 연락을 했어요.
연락처는 남아 있었으니까 휴대폰에. 그래갖고 누구 여보세요 하니까 이제 그 친구는 제 전화를 없었나 봐요. 누구세요? 그래갖고 나 누구인데 혹시 기억하니? 그랬더니 잘 지내? 그래갖고 해서 제가 이제 그냥 그대로 얘기했죠. 저는 이제 내가 이제 어디서 일하고 있는데 일을 그만두려고 한다. 그런데 나는 너처럼 교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네가 합격했다는 게 솔직히 너무 축하하고 나도 이제 교사라는 직업을 해보고 싶어서 전화했다. 그거 어떻게 준비했는지 혹시 알려줄 수 있냐 했더니 그럼 나한테 오래요. 그때 이제 제 거리가 한 1시간 반 정도 됐었는데, 그래갖고 이제 친구한테 갔더니 얘가 이제 자기가 왜 교사를 준비해야 됐고 무슨 뭐 때문에 준비하게 됐고 어떻게 공부를 했고 어떻게 시험을 봤고 뭐 이거를 진짜 다 알려줬어요. 저한테 그 수업 자료, 그 자기 공부했던 모든 자료 포함해서. 그래서 저는 그 자료를 보면서 똑같이 따라갔습니다. 똑같이 따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교사라는 직업을 가진 게 정확하게는 지금은 정식이지만 예전엔 계약으로 기간제 교사를 했었었는데 정확하게 이제 정식 교사까지 된 그 시기가 5년이 걸렸어요. 5년. 그런데 만약에 이 친구가 저한테 그 길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5년이 아니라 10년이 걸렸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뭔가 하고 싶다, 뭔가 되고 싶다, 그런 게 있을 때는 이렇게 꺾어가지 마시고요. 그 사람한테 직접 가서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왔냐, 도대체 하루에 뭘 하고 어떻게 살고 있냐, 이런 거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똑같이 따라가시면 그 사람을 닮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사업을 잘하려면 잘하는 사업하는 사람한테 가서 보고 배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사업 얘기는 여기서 끝. 자, 학교 얘기를 할게요. 식단 작성할 때는 학교는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 학교에서는 또 이게 있어요. 학교급식 영양관리 기준. 학교급식 영양관리 기준을 보고선 필요 영양량을 계산해내고요. 이거를 레이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뭐 직원이 몇 명이고, 조리원이 몇 명이고, 학생이 몇 명이고, 그리고 조리법, 영양 성분 등 이게 다 나와 있어서 이 레이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누르면은 이제 그 메뉴들이 쭈르르륵 나온대요. 그럼 여기서 이제 선택하는 거죠. 아침은 요거, 점심은 요거, 저녁은 요거.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그걸 이제 일주일치를 만들어서 조리 종사원분들한테 드리면 이분들은 이때는 어떻게 미리 그 전날 선작업을 해야 되고 이런 걸 계산을 한 다음에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이것도 다 프로그램화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화. 그런데 여기서의 대상은 학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거 없네. 대상은 학생이 되는 겁니다. 학생. 그래서 학교 급식이 이제 뭐 말씀을 드리면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학생을 기준으로 작성한 게 식단을 작성해서 제공하는 게 학교 급식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약간 다르게 얘기하면 학교 급식을 선생님들도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제공되는 그대로가 선생님들한테 제공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 제공되는 양 그대로를 선생님들이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100% 살이 찝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은 키가 자라고 뇌가 자라고 뱃살은 커지면 안 되지만 배도 자라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영양 필요량이 성인보다 더 커요. 그래서 여러분 기준으로 한 칼로리는 저에게는 과다한 칼로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걸 많이 먹으면 여러분이 먹어야 되는 양만큼 제가 먹으면 저는 제가 운동을 해서 그만큼을 태우지 않는 그 칼로리를 소모하지 않는 이상 살이 쪄요. 그래서 학교 급식이 참 재밌는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학교 급식 이제 우선 주어지는 대로 먹고요. 이제 주시죠. 떠서 주시는 대로 먹고 그리고 나서 남았을 때 이제 더 먹고 싶으면 더 먹으라고 해서 더 먹는 친구들도 있는데 근데 선생님들은 누군가가 이렇게 떠주시는 게 아니고 자율배식이죠. 자신이 원하는 만큼 먹죠. 그래서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식탐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그냥 여러분보다 더 많이 먹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고요. 이제 그러면은 정말 과다한 칼로리를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했네요. 그래서 학교 급식은 여러분을 대상으로 영양소를 맞춘 거다. 네이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그 식단을 짠다. 예,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병원은 예, 환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환자 기준. 예, 환자를 기준으로 짜게 되는데 병원은 제가 따로 프로그램이 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어요. 워낙에 복잡해서. 예, 그 식사 패턴에 대한 자료는 있지만 프로그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과서에도 언급은 돼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 환자를 기준으로 하는데 의사의 예, 처방에 따라서 예, 치료식이 작성된다. 자, 이게 뭔 얘기냐? 고혈압 환자, 혈압이 높으신 분들한테는 소금의 양이 되게 중요해요. 나트륨을 줄이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고혈압 환자분들한테는 저염식이 제공돼야 되고요. 그리고 암 환자분들은 그러니까 암덩어리라는 게 어떤 거냐? 그냥 무한 증식을 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여러분한테 여기,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귓볼에 암이 걸렸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세포들은 그 자기의 그 DNA만큼의 그 움직임을 갖습니다. 뭔 얘기냐? 귓볼에 있는 세포는 귓볼 크기만큼을 딱 만들어지면 딱 멈춰야 돼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세포인데 암세포는 귓볼에 만약에 암세포가 있다 그러면 이게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요. 계속 커져요. 그냥 암세포는 그냥 자기가 빨아들일 수 있는 영양소를 다 빨아들여서 커지는 게 지가 하는 일이에요. 이상한 애죠. 그래서 이제 사람 몸을 죽이게 되는데 그래서 얘가 여러분의 암세포는 필요한 영양량을 계속 빼가기 때문에 암 환자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단백질과 지방, 기타 등등 그 에너지를 상당히 많이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이 뺏어가는 그 영양소 플러스 본인 몸이 그 영양소를 더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라는 건 좀 그렇지만 많이 공급해요. 왜냐하면 거의 다 토하기 때문에. 그래서 암 환자는 이렇게 이제 식사 제공을 해야 되고 또 뭐가 있을까요? 크게 너무 심하게 비만하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지방이랑 탄수화물 이제 이런 것들 전체적인 칼로리를 낮춘 식사를 제공해야겠죠. 그렇게 대상에 따라서 식단이 작성되는 게 달라진다. 이 정도만 오늘 아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이제 오늘 식단 작성에 대해서 배웠고요. 나트륨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여기 교과서에 요것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을 거리인데 교과서에 외식업체 나트륨 줄인 메뉴 제공 이렇게 나오는데 자, 외식업체에서 왜 나트륨을 줄여서 이렇게 제공하냐? 정부에서 시켜서 그래요. 너 나트륨 함량이 너무 높아. 네 거 먹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적인 건강이 나빠지잖아. 나트륨 줄여. 이렇게 해서 억지로 줄이게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외식업체에서는 나트륨 함량이 높을까? 자, 이거는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저도 그 입맛이 이미 몇만 년 전부터 우리 그 선조 원시인들 우가우가 했던 원시인들이 우리의 조상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평소에 어떻게 생활했느냐? 농사를 짓고 살지 않았습니다. 맨날 이제 뭐 지나다니면서 과일 따먹고 토끼 잡아먹고 쥐 잡아먹고 막 이랬죠. 이런 사람들한테 가장 필요하고 정말 귀중한 에너지는 뭐냐? 지방이고 소금이고 설탕, 당분이에요. 이 세 가지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본능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중국 음식 있잖아요. 중국 음식은 여러분이 중식 조리 기능사를 준비하시면 어떤 것보다 더 재밌어요. 왜냐면 만드는 게 빠르고 맛있습니다. 대부분 오일, 기름 엄청나게 많이 쓰고 설탕량도 좀 꽤 들어가고요. 소금량도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인간은 맛있다고 느껴요. 자, 그럼 이게 외식사업 쪽으로 갈게요. 외식사업 쪽에서 여러분에게 많이 음식을 팔려면 기름, 유지, 그리고 소금, 설탕량을 여러분한테 상당히 많이 공급을 합니다. 그럼 맛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식 업체에서는 여러분께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건강을 책임지는 업체는 아닙니다. 여러분께 최대한 많이 팔아야 되니까 그걸 여러분이 최대한 많이 먹을 수 있게 단짠단짠이라고 하는 그게 최대한 많이 먹을 수 있게 만든 패턴이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다. 단짠단짠이 정말 무슨 트렌드처럼. 그럼 이제 거기에 트렌드에 휩쓸리시는 분들은 다은 거 먹고 짠 거 먹고 단 거 먹고 짠 거 먹으니까 포만감이 막 이만큼 되죠.
배부르면 다 행복해요. 왜냐? 원시 시대 때는 일주일 동안 밥을 못 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런 신체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밥을 못 먹을 뭔 얘기야? 일주일 동안 밥을 못 먹을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그렇게 살아왔던 그 조상들의 신체를 우리가 그대로 갖고 있는데, 지금은 에너지는 넘치잖아요. 모든 게 먹을 게 넘치고. 그런데 신체는 그대로기 때문에, 진화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먹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행복감을 느낍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 우리 현대 세대는 많이 먹으면 행복감을 느끼지만 건강은 안 좋아지죠. 예, 그런데 그 본능을 이용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게 외식 사업체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그런 거 알기 때문에 이제 나트륨을 줄여라, 지방 함량을 줄여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떻게 이제 먹는지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 조리를 배우시는 분이라고 하면 한번 생각하시고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거 한 가지예요. 여러분 세대 때 잘 먹어야 나중에 건강하니까. 지금의 여러분과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은 같은 여러분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지금의 나와 10년 후에 나는 남이라고 인식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이게 남이 아닌 나로 인식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한 식사하시고, 건강하게 주무시고, 건강한 생활하시고, 건강하게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 찍는 영상이 온라인으로 찍는 마지막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잘 지내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